한라방 정보크, 오늘은 교통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고속도로 로드킬과 관련된 내용과 또 정부의 동물 찾기 사고 조사와 시행, 그리고 또 비싼 폐택시 이용에 반하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생명전호선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달리는 차로 뛰어드는 동물 로드킬 사고, 이거 피하기도 참 어렵지만요. 네. 이게 이제 운전자나 탑승자까지 이제 위험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낙하물보다도 더 위험한 게 바로 이렇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동물이 도로에 뛰어드는 상황인데요. 예. 예고 없이 위험한 출몰에 놀란 차가 중심과 조정 능력을 상실하면 말씀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은 이런 로드킬을 동물 찾기 사고로 정의를 했고요. 네. 네. 뭐 최근에 어떤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도로 낙하불처럼 쓰러져 있던 고라니를 피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사지 10m 아래로 추락사한 사고도 이 동물을 밟지 않으려던 대응에서 빚어진 사고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요, 지난 최근 5년간 발생된 1만여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고속도로 차에 치는 이런 찾길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5년간 1만여 마리면 1년에 한 2,000마리 정도가 이렇게 희생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이 찾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그 도로로 뛰어드는 본능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능에 따라 필요한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책을 세운다고 해도 고속으로 질주하는 도로를 건너다 이렇게 절명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책을 세워도 그러니까 별 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1,900여 건이 발생이 됐고 4년간 매년 2,000여 건이 웃돌면서 이 중 2,000여 건은요,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높은 그 방호벽을 넘지 못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 의미는 높은 중앙부대를 높지 못한 전체 희생된 동물 수가 5분의 1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1년에 숨진 그런 동물들이 이 중앙분리대에서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됐던 이런 동물 찾기 사고를 조사한 한국도로공사도 1,900여 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네, 그럼요. 뭐 물론 그렇겠죠. 집계가 안 된 동물들이 네. 뭐 훨씬 많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울타리 설치가 많이 부족합니까?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새로 생긴 도로일수록 아무래도 시설이 잘 보강이 됐겠죠. 그리고 통로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서해안선과 영동선에서 1,800여 건과 700여 건의 동물 찾기 사고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훈 의원은요, 동물 찾기 사고 지적과 또 대책 마련 촉구와 달리 그동안 뚜렷한 개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동물 이동로 확보를 위한 사고 발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대책들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가름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그거에 따른 또 분석, 또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비단 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 도시 중심가에서도 이 찾길 동물 사고가 꽤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번화가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번화가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나 뭐 가축 종류에 의한 사고가 많겠는데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 6월 사이 발생된 찾길 동물 사고는요, 23,300여 마리라고 하지만 역시 이 수치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무려 76%에 달하는 15,400여 마리가 고양이입니다. 아마도 길고양이가 아닌가 싶고요. 네. 2,400마리 정도 희생된 강동구에 이어서 송파구와 강남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까지 고양이 3,000여 마리와 개 200마리가 서울 찾길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로와 소로에서 이렇게 찾길에 뛰어드는 출몰 사고는요, 2015년 6,000여 마리에서 2017년 8,000여 마리로 이렇게 45%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한마디로 도로 신호에서도 차량과 탑승자 의문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로드킬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좀 네. 건너뛰어서 그 패택시가 등장하는 반려동물 일천만 시대 가족 같은 관계라면 또 찾길 사고 방지에 더 도움이 되는 또 생각도 드는데, 자, 패택시 관련된 말씀해 주시죠. 네, 어느샌가 이 동물 전용을 앞세운 패택시가 등장했지만요. 유상 운송을 득한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들이라고 합니다. 업체 측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운송 요금만 받을 뿐이지 동승한 사람 요금은 정작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 유상 운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펫들은요, 굳이 이제 가둬두는 이동 가방에 넣지 않고 탑승하는 장점을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용료만 하더라도 기본 요금이 10,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2km를 이제 가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142m를 지날 때마다 택시 요금처럼 이제 100원씩 올라가지만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현대인들은요, 요즘은 이런 풍토에 대해서 비싼 펫택시 이용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동물, 그러니까 나머지 동물들은 반드시 가방에 넣어야만이 이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그렇게 잘 했다고 해도 사실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패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택시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